문승범 선생 이쪽으로 오세요. 특히 중세국어라고 하면은 문법 요소까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있는 문승범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등급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잡아볼 체크 포인트는 중세국어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입니다. 중세 높임. 먼저 보기 1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의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는데 바로 시와 샤를 통해서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선어말 어미는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의문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었는데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시,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샤를 사용해서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객체 높임 역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는 삽, 잡, 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앞에 연결되는 어간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었는데 어간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히읗일 경우에는 삽, 그리고 어간 발음이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인 경우에는 잡, 그리고 어간 발음이 모음이나 울림소리일 경우에는 쌉이라고 실현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체 높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주체 높임에는 시랑 샤가 있고 시랑 샤 뒤에는 시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등장한다. 그리고 샤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등장한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는 세 가지로 실현됩니다. 삽, 잡, 잡이 있죠. 그럼 두 번째 객체 높임에는 죄송합니다. 삽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역, 디귿, 시옷, 히읗일 경우에 나타난다. 그리고 얘는 어간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점, 어간의 발음의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일 경우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간 발음이 디귿,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인 경우에 뒤에 선어말 어미는 잡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어간 발음이 모음이거나 아니면은 울림소리일 경우에는 잡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2는 보살이 나라할 아수 맞디시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용룡이 나라샤라고 나왔고요. 다에서는 부처를 막사건을 그리고 부처끼 절하없고 절하잡고 라고 합니다. 자, 저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살짝 거슬려서 여기다가 좀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잡고 문제 풀겠습니다. 1번을 읽어보면은 기억의 주체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다 라는 지점을 통해서 1번이 언급하고 있는 거는 주체 높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거는 여기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는 여기서 주체 높임 하고 있다 라는 지점에서 기억 1번은 올바른 선지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똑같이 기억에서 시는 어말 어미가 아닌 선어말 어미다. 자, 여기 시 있죠? 이원표 선생님. 자, 그러면 어말 어미 고라고 했을 때 고 앞에 있는 어미 시 되겠죠. 그럼 시는 어떤 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선어말어미죠. 네. 그래서 2번도 적절한 선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니은의 샤는 연결되는 어간의 의문의 환경에 따라 실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강창남 선생님. 자, 니은에 샤, 나라 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샤는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쵸. 샤는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뒤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모음이 있는 어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3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로 실현된 객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군. 막잡권을, 부처를 막잡권을 나왔습니다. 김홍원 선생님. 자, 삽은 무엇을 높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목적어 부처를 높여주기 때문에 4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리을의 잡은 현대국어에는 없는 높임말 선어말이라고 나옵니다. 자, 서통영 선생님, 혹시 저거 쓰십니까? 네, 안 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5번은 쓰이지 않는다라는 지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답은 3번이다라는 지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등급으로 일부러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는 1등급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보기 1번. 네. 보기 1번에 나오는 이런 선어말어미라든지 주체높임이라든지 객체높임이라든지 여기서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세국어라고 하면은 문법 요소까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 지점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를 할 수 있는 문장, 저 선어말어미와 객체높임과 주체높임을 보고 할 수 있는 문장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원필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움 받겠습니다. 자, 여기 나는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다는 단어의 끝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 앞에 있는 이 엇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번만 더 도움 받겠습니다. 자, 그럼 먹은 거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문장에서? 그쵸,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서술을 하는 주체다라는 지점에서 주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은 대상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빵을 먹었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하고 있는 대상, 행위의 대상을 빵을 객체라고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등급 학생들은 사실 이 문장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등급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1등급 학생들이 이 문장 어려워합니다. 이 문장이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현재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문장에서 쌤 목적어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뭐냐라는 지점에서 애들은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은 이 가 들어가면은 주어잖아요. 을을 들어가면은 목적어잖아요. 은는 들어가면 주어인데 왜 이거는 목적어가 됩니까? 라는 점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개념 알고 있다면 먹었다, 먹는 거의 대상은 빵이다 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목적어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등급 애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틀려서 질문하지는 않고요. 1등급 애들이 주로 질문을 한다면 잠깐만 밑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기 2번에 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는 선생님 이거는 선어말어미라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끝에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1등급 학생들은 이 부분을 질문하지 다른 부분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시어라고 나오죠. 뒤에 어라는 종변어미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정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면 난이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율 같은 경우는 저는 중세국어, 특히 내신에서 나오는 중세국어라고 한다면은 4.5로 잡는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 이동을 4점으로 딱 잡고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제보다는 한층 낮게 출제되기 때문에 4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보겠습니다. 사실 1, 2등급짜리 학생들이 이걸 틀려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기 어간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데 이걸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의 순번 때문에 그럴 겁니다. 뒤쪽에 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오히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선어말어미 보는 순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저는 2.5 정도로 잡겠습니다.
아예 안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 문제는 난 아예 안 풀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호범 팀장이 문승문 선생의 그 강의의 매력,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거 한번 찝어보세요.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요, 그 청중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가지고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 학생들이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언제 나한테 질문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긴장을 하고 계속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저번 달에 지적받으셨던 부분이 판서였는데 한번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흰색이죠. 색깔 여러 개 좀 섞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씨 자체 여기에서 보면은 좀 물론 뭐 그건 개인마다 다른 거지만 여기서 보면은 조금 알아보기 뭐한 글자도 몇 글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번 달에 지적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내용 하나 좀 짚으면은 맨 마지막에 추가 설명하시면서 나시어를 종결음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틀리면 안 되죠. 그거는 종결음이가 아니라 어마름이라고 하셨어요. 굳이 그거를 세부적으로 지칭을 하면 연결음이라고 하셨어야 맞는 거고. 그 정도 좀 시작하겠습니다. 문승문 선생, 네. 본인의 강의의 그 매력 포인트가 뭘까? 본인의 강의의 매력 포인트는 이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저는 일단 원래 수업 때도 느끼는 건데 학생들한테 질문 되게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름 한 번씩 불러주면서 질문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호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강의도 좋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좋아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 본인한테 약간의 좀 지배움이 있지 않을까? 그 지배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학생한테는 좋아요. 근데 모르는 학생한테는 당혹스럽잖아요. 이해가 되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본인이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잡으면서 그런 질문을 좀 맞춰주면 더 낫지 않을까? 네. 내 말을 이해하고 있지? 네.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뭐 섞어가지고 집요하게 질문하면은 모르는 애는 당황스럽잖아. 그거 도망가고 싶잖아. 혹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앞에 이렇게 머리를 내리는 게 그게 틀린데?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곱슬머리라서 펴지질 않습니다. 오리지널. 아니 난 미용실에서 내려서 오는 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열심히 펴서 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옆으로 오면 이마가 나오면 더 훤해 보이고 사람이 호인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마를 가려버리니까 좀 너무 어묵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여러분 느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이마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올려봐요. 올려보면 괜찮으니까. 잘 안 올라갑니다. 올려봐요. 더 이쁘잖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야 되는 카페? 그래? 보는 사람과 좀 다르긴 다르네. 근데 아니, 무서울까 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무서울까 봐서 내가 좀 그러는데. 모르는 애들은 좀 살살 봐줘야 되거든? 질문도 살살 하고, 알 법한 내용을 질문해야 되잖아. 근데, 모를 법한 내용을 계속 질문하면, 이게 집요하게 질문하면 도망가버리고 싶지. 선생님, 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버리잖아. 그렇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우리 문성문 선생의 강의의 그 어떤 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내 말을 명심하고 한번 초등부, 중등부, 고1까지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본인이 시험을 한번 해봐요. 응? 그리고 좀 애들을 좀 편하게 해줘. 질문할 때 편하게 해줘. 응? 그런 점을 좀 감안하면은 아니 우리 문성문 선생 강의가 살아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조언하는 거예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